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서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세 가지로 잡히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상품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가 났을 때고요. 두 번째는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의 흑자, 그리고 세 번째는 12개월 가운데 8개월간 이 GDP의 2% 이상을 초과하는 달러의 순매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 기준 한 가지만 해당이 됐지만 재무부 정책에 따라서 관찰 대상국으로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또 소식이 있는데 정책과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내일이 되겠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72차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일단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하는데요. 프랑스에 가서는 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을 하고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을,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의 일정을 소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박람회기구의 총회인데요. 11월 말에 엑스포 주최국 선정에 상당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4차 경쟁 PT가 있기 때문에 유치 전에 사활을 걸 전망입니다. 정부는 만약에 이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550만 명이 방문하고 생산 유발 효과를 43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가가치도 18조 원, 고용은 50만 명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순방 일정들 가운데 가장 메인은 아무래도 이렇게 또 PT가 될 것 같은데요.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련주들 흐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묶어드리면 시공테크와 한국종합기술, 영화금속, 삼보산업 같은 테마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미국이 지난해 10월 단행한 대중의 수출 통제에서 1년 유예를 받았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무제한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면서 디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로직칩은 14나노미터 이하의 제조 장비를 자국업체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요. 당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급한 대로 1년간의 유예를 받았고 이 덕분에 위기에서는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1년마다 유예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예나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정확하게는 VEU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던 제도였는데요. 법안 제정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수출 통제에 대한 면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유예 갱신이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막판까지 변수가 남아있는 점은 바로 미중 갈등입니다. 현재 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판매 금지 제재를 내린 가운데 국내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자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이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중 간의 또 외교 부장들 간에 이런 만남도 있었기 때문에 미중 갈등 흐름에 따라서 이 소식들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두 가지 종목들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 종목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후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재건 사업의 규모가 9천억 달러, 한화로는 1,152조 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2일 영국 런던에서 전후의 재건 사업을 논의하는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10월 독일
1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8개월 만이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건물이나 철도, 도로, 군사시설 같이 이를 복구하는 재건사업 정보들을 공개하고 국가나 기업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업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재건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복구가 아닌 국가의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마셜 플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국내 기업들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 잔해를 치고주는 작업에는 굴착기나 불도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2차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 RBK그룹 이렇게 좀 새로운 종목들을 포함해서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에버다임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진성TC 같은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경제부총리가 어제 오전에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10월 라면 가격이 좀 많이 인상이 됐는데 현재는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이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에 내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 밀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들면서 가격 인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 국내 라면 업체들은 결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국제 밀 가격은 하락했지만 업체가 쓰는 밀가루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밀 이외의 다른 원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라면 업체들이 연이어서 가격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유는 수입 원자재를 포함해서 물류비나 인건비, 생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업계 관계자는 라면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받지 않았지만 업계적인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라면 업체들 다시 한번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은 오뚜기나 농심, 삼양식품 세 가지 종목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이후 천일염을 포함해 소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전 천일염을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빚어지면서 소금 대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르포 기사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는 소금 판매 진열대에 빈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천일염은 진열되기 무섭게 품절이 된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금을 채워 넣지만 바로 소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에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소금 매출을 잡았는데 지난해 동기보다 55.6% 늘었고요. 천일염은 같은 기간 무려 매출이 11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 역시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이 3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천일염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소금을 1인당 1개 구매로 제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유통업계에서는 소금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재기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실제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굵은 소금의 소매 가격이 지난 16일 기준으로 13,406원이었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관련된 사재기 현상, 이와 더해서 가격 인상까지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인산과 샘표식품 대상홀딩스 최근에 소금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요. 다만 변동성은 조금 크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정규장에서 흐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